KKMD 895와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 번역. 태국이 도입한 중국산 주력전차 VT4 실전에서 주포 폭발. 한국 3.5세대 주력전차 K1A2가 재조명되는 이유. (2025년 12월) 초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태국 육군 소속 중국제 VT4 주력전차의 125mm 주포가 연이은 사격 도중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신이 완전히 날아가면서 발생한 파편 때문에 광학 장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파손되었으며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고 말았죠. 주포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해당 중국제 VT4 주력전차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미국제 노후전차 M41, M48, M60 등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에서 VT4 주력전차를 도입하며 기갑 전력의 세대 교체를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VT4를 서방 3.5세대 전차에 준하는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현대적 수출 전략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태국 외에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이 VT4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포 파열 사건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로 불리던 VT4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태국 육군 내에서도 중국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소규모 육군을 보유한 나라들 중 상당수는 태국 사례처럼 M41, M48 같은 노후 전차를 현대적 주력 전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홍보해온 VT4 판매 전략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1A2 주력전차 혹은 K1E1 주력전차가 세계 주력전차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으며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K1A2, K1E1이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가 2025년 12월 13일에 게재한 태국 육군 VT4와 관련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제 생각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블로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태국 육군 대변인은 지속적인 고강도 사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국산 VT4 주력 전차 한 대가 작전 수행 중 심각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기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사건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태국 육군 부대변인인 리차 숙수와눈 대령은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작전 수행 중 주포를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차가 크게 파손되었다고 밝혔다. 리차 대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태국군 VT4 전차가 사격 도중 사고를 겪어 주포가 파열된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으며 전차는 손상을 입은 상태다. 다만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기술적 검증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작전 템포에 따른 전차 운용 강도를 언급했다. 초기 가정에 따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VT4는 작전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사격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육군 병기국의 정밀한 기술 검증 결과를 기다려 판단할 것이다. VT4는 중국 국영방산기업 노린코가 제작한 주력전차로 태국 육군이 기갑 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인 전차다. 이 전차는 125mm 활강포와 현대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강도, 고빈도 전투 환경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육군의 공식 확인은
앞서 주포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날아가 버린 VT4 주력전차 사진과 관련된 보도가 온라인상으로 확산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해당 보도들은 포탄의 품질, 포신의 피로도 혹은 정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태국 육군은 이러한 추측들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차 대령에 따르면 해당 전차는 작전 개시 이후 쉬지 않고 운용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포격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요소가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태국 육군은 주포가 손상된 VT4 전차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 조사는 병기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는 주포 포신 상태, 사용된 포탄, 사격 통제 시스템 및 정비 운용 이력에 대한 점검 등을 포함하며 금속 피로, 제조상 결함, 포탄 이상 혹은 운용 환경 및 운용 방식 같은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소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를 규명하게 된다. 중국 국영방산기업 노린코가 생산하고 태국이 운용 중인 VT4는 중국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온 현대적 수출형 주력전차 플랫폼으로 이미 여러 해외 고객들에게 인도된 바 있다. 수년간 구형 전차를 운용해온 태국이 최신 기가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태국의 VT4 운용은 지역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가 2025년 12월 13일에 게재한 기사 Thai Military Investigates VT4 Tank Gun Failure 태국 육군 VT4의 전차포 고장 원인 조사에 들어가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본문 중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손상된 VT4 전차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 조사 내용에는 금속 피로, 제조상 결함, 포탄 이상, 혹은 운용 환경 및 운용 방식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중국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바로 제조상 결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니고 태국 육군이 VT4를 작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연속적으로 집중 사격을 가한 것이 원인이라면 중국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 중에 중국제 VT4는 고강도, 고빈도 전투 환경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사 원문에서 Designed for High Tempo Combat Operations로 등장한 이 표현은 VT4가 단기간 내 반복 사격을 견딜 수 있는 주포 내구성과 고열이 축적되는 상황에서도 금속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포탄 발사 시 발생하는 압력 편차를 고려한 안전 마진, 주기적인 야전 정비로도 마모율을 낮출 수 있는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VT4는 작전 템포가 빠른 상황에서도 파괴적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중국 노린코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차포를 고강도, 고빈도로 운용하는 경우 명중률 저하, 포신 수명 단축, 정비 주기 단축 같은 단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VT4의 사례처럼 주포가 아예 산산조각 터져버리는 경우는 단순 성능 저하가 아닌 파괴적 고장의 범주에 속합니다. 파괴적 고장은 다른 말로 아군 승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장을 뜻하는데 실제로 해당 VT4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 4명 중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죠. 따라서 VT4에 대해 고강도, 고빈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승무원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파괴적 고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중국 국영 방산기업 노린코의 주장과 집중 사격 이후 주포가 파열됐다, 파괴적 고장을 일으켰다는 태국 육군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충돌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해석 프레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이 고강도, 고빈도 설계 이념을 표방했으나 실제 주포 내구 설계, 즉 재질, 열 처리, 안전 마진이 필요한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
두 번째, 탄약, 주포, 체계 통합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즉, 실제 사용된 포탄이 주포 설계 기준을 벗어나는 압력 특성을 보였을 가능성. 세 번째, 고강도 운용의 정의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 즉, 중국 측 설계 기준의 고강도와 태국 육군이 실제 수행한 고강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나마 중국이 책임을 덜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VT4가 파괴적 고장의 일종인 주포 파열을 일으켰다면 설계상 안전 마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중국제 수출형 주력전차 VT4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기계화 전력 K1A2입니다. 480여 대의 K1A2는 260여 대의 K2 흑표와 함께 북한군 기갑전력과의 전면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동작전 시 아군 중심 돌파를 보장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C4I 체계와 연동하여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K1A2는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이 극대화되었고 덕분에 3.5세대 주력전차의 특징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실전 배치된 K1A2의 경우 냉전 시기에 설계된 주력전차답게 처음부터 나토 기준 고강도 교전 환경을 전제로 대규모 기갑전, 지속 사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실전 배치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포 파열 같은 파괴적 고장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고요. 24년의 운용 경험을 통해 K1A2 계열 120mm 전차포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강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수백 발 단위로 탄종을 혼합한다면 1000발 이상 지속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숫자를 발사하더라도 명중률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의 성능 저하를 보여줄 뿐 구조적으로 파괴적인 고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필리핀 군사 전문가 맥스 디펜스는 태국이 이전에 수십 년 사용했던 노후된 미국산 M48, M60 전차에서도 이러한 주포 폭발 사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K1A2에서 동일한 상황, 즉 실전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집중 사격을 수행하던 중 주포가 파열되었다면 우리 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포탄의 이상, 포신 재질 혹은 제조상 결함, 열관리 검사 절차 위반, 정비 기록 누락 또는 결함 은폐 등을 집중 조사하겠지만 사격을 너무 많이 했다는 부분을 사고 원인으로 조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K1A2에게 있어 고강도, 고빈도 운용은 주포 파열 같은 파괴적 고장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차례인데요. 바로 태국 육군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국산 주력전차의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한국산 주력전차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태국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미국제 노후전차 M41, M48, M60 등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에서 VT4 주력전차를 도입하며 기갑 전력의 세대 교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비단 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중소규모 육군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야심차게 홍보하고 있는 수출형 3.5세대 주력전차 VT4가 실전에 투입되자마자 주포가 파열되는 파괴적 고장을 일으켰고 이는 중대한 정책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차 주포의 파열은 승무원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전차 자체를 손실시킬 위험이 크고 전투 지속 능력도 상실시키는 고장입니다. 특히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인한 실전 투입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훈련 시 발생한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군사적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태국 육군은 이번 사고를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기 어렵고 중국제 VT4 주력전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는 태국 육군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국산 주력 전차의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들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중국제 VT4의 추정 수출 가격은 약 300만에서 500만 달러로 하나 45억에서 75억 사이입니다. 하지만 K2 흑표를 포함한 서방 주력 전차들 중에 이 정도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죠. 2025년 11월 18일 국내 언론 조선비즈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의 다수 국가가 한국의 K1 전차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1 전차는 다시 10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후방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K1 E1과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전방에서 K2 흑표와 함께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K1A2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중국제 수출용 주력 전차 VT4와 성능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중심적 기능 등 K2 흑표 기술 일부가 적용되어 개량된 K1A2라고 할 수 있죠. K1A2는 아직 한 번도 해외로 수출된 적이 없어 수출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하지만 500에서 700만 달러, 한화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만약 신규 생산이 아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K1A2 재고 물량을 창정비 및 성능 개량하여 도입한다면 K2 흑표 도입 비용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3.5세대급 주력 전차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국이 즉각적인 노선 전환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8년 전에 VT4를 도입한 태국은 이미 VT4 중심으로 탄약, 정비체계, 훈련 교범, 예비 부품 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구축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해 미국, 중국, 한국, 유럽에서 균형 있게 무기를 조달하는 태국의 전통적 균형 외교, 균형 조달 기조도 한몫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K1A2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십 년 동안 운용된 덕분에 실사격 누적 데이터가 풍부하고 주포 파열 같은 파괴적 고장 사례도 없는 K1A2의 검증된 신뢰성. 둘째, 태국군 입장에서는 말로만 듣던 중국제 전차의 운용 리스크를 국경 분쟁이라는 실전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셋째, 대한민국은 태국에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기 공급 국가라는 점. 아마도 태국은 중국제 VT4와 제3국의 주력 전차를 병행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의 K1A2 혹은 개량형인 K1A3가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는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